다만 이제 뭐 아침에 맞았다가 그 다음날은 저녁에 맞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아침에 맞았다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숨기지 말고 그냥 말씀을 주시면.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자료를 윤리적으로 설명드리는 삼신의사입니다. 주사 2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사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 사용상의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좀 주사하면 무서운데 이 학술적인 말을 말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을, 또 말만 잘 들으면 말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는,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우선 주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해요. 주사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사 맞는 목적이 과배란 유도하는 주사의 경우에는 배란을 유도하는 그 목적으로 맞는 거니까 결국에는 용량이랑 타이밍을 제일 잘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뭐 펜 타입이면 용량을 맞추는 법이라든지 가루에 믹스해서 쓰는 제형인 것 같으면 물을 얼마를 뭐 어떤 식으로 믹스를 해서 써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숙지를 해서 정확한 양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이밍, 이제 너무 하루에 막 불규칙적인 시간에 쓰시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잘 맞춰서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팁으로는 네. 알람을 정해서 맞으시라.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만약에 이제 타이밍 얘기를 했는데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뭐 몇 시간까지 괜찮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시간이 딱 뭐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사람들마다 뭐 회사 일이 바쁘다던가 아니면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정말로 뭐 초 단위로 맞춰서 맞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 차이?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뭐 아침에 맞았다가 그 다음날은 저녁에 맞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아침에 맞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달라 말씀드립니다. 뭐 혹시나 약간 그렇게 주사를 맞으셨다던가 아니면 뭐 까먹고 정말 뭐 하루 정도로 그냥 빼먹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숨기지 말고 그냥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뭐 처방되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편에서 한번 말을 했었는데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주사 있습니다. 그 난포의 최종 성숙 유도하는 주사는 절대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잘 지켜서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를 맞고 36시간, 40시간 정도 대략 그 정도 안짝으로 이제 뭐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녁에 맞아야 되는데 아침에 맞았다라고 하시면 씻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세요. 그럼 바로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타이밍을 최종 성수자 틀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조기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 유도될 수도 있고요. 너무 늦게 맞는다라고 하면 난자 자체가 미성숙이 되어서 아무래도 공난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난자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 좋지 않으면 수정 결과 좋은 배아를 얻기에도 조금 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주사량입니다. 주사를 맞을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양을 잘 맞춰서 뭐 가루 제형인 것 같으면 물을 얼마나 섞어서 이렇게 뭐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잘 맞춰서 쓰신다 해도 사실 나중에 저희 병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약간 양이 좀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불확실하다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주사는 다 쉽게 나요. 근데 이제 섞어서 맞는 주사나 조절하는 주사가 하다가 헷갈릴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먼저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섞어서 맞는 것 중에는 섞는 거를 잊어버리셔가지고 물만 맞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꼭 조심. 그게 주사량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이게 약을 깨트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분 괜찮으신가요? 이게 하필 남편분이 네. 이제 섞어주는데 그 네. 약을 깨트려서 밤에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최종 성숙 주사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고 그냥 다음 날에 이제 꼭 다니는 병원에 문의를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원에 무조건 연락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죠. 지나도. 그러면 이제 뭐 가루 제형으로 그렇게 해서 뭐 섞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액체 성분이 뭔가요? 취조받는 거. 뭔가요? 그 성분은요 주사용 증류수라고 돼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 가루가 가장 잘 용해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약 성분이 갈 수 있게 제약에 맞는 주사 용수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을 딱 맞춰서 해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냥 집에 있는 물 타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돗물에 네. 섞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사들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위생적으로 어떤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은 부위가 뭐 붓고 아프거나
하거나 뭐 염증기가 생긴다던가 하면 당연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에 따라서도 약간 뭐 멍이 들거나 멍울이 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주사의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멍울이 진다고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냉찜질 같은 거 좀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된다 하시면은 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멍이 들면 선생님 거기다 또 주사해도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그거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네요. 네네. 네, 멍든 부위는 좀 피하셔가지고 뭐 네. 예를 들면 오른쪽 배 쪽에 맞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왼쪽 배에 맞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맞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위생 및 소독입니다. 위생 및 소독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작은 바늘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외부 물체를 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맞는 곳에 배나 이런 부분들 소독을 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맞으셔야 되고, 주사 자체도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청결하게 보관하는 게 좋죠. 네, 그 냉장 보관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맞아요. 네, 손 씻는 거. 중요합니다. 의외로 물로 씻으면 감염이 거의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중에 또 많이 걱정하는 게 장기적인 부작용이에요. 뭐 난소암이나 유방암, 사실 어떻게 보면 호르몬 관계된 약이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대규모 연구가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들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정도 임상 기험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나오는 주사고요. 그 난소암이나 유방암 다 봤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시험관하게 주사를 맨날 맞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회성으로 맞는 정도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 이전에 유방암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강한 40대 이하 좀 건강한 여성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가 면역력의 항상성이 금방 돌아온다. 네.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로 결과가 나왔어요. 자, 다섯 번째는 주사기를 많이 하나를 받아왔어요, 선생님. 이 주사기를 그냥 옷장 같은 데 넣어놔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장 당연히 안 되고 네. 왜냐하면 돈 넣어도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옷장은 삼가하시고 기본적으로 온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이스팩에 넣어드리는 이유도 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을 대부분 하는 걸 원칙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고는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냉동고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직사광선을 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냉장 보관 주사는 꺼내서 바로 주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까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메모지를 붙여서 난임 주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제 시간에 맞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냉동 보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무래도 약이 다 처음이니까 혼동이 와서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꺼냈는데 다 얼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얼음을 얼리면 그 안에 기포가 생겨요. 그만큼 데미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화학식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냉동을 했다가 다시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교환을 하거나 설명을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거 맞는 거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 주사를 맞다 보면요, 선생님 그 한 두 번 맞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메스껍고 머리 아프고 불편해, 복부팽만도 확확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난소의 어떤 과자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배가 당연히 팽만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호르몬의 어떤 업다운을 좀 심하게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 월경할 때 그런 호르몬 변동 때문에 뭔가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 막 몸이 붓고 막 유방통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사를 썼을 때 당연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난임 주사를 뭐 1년 내내 맞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그 주사를 맞는 시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주사를 끊고 이제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인 증상이 생기는 부분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심해지거나 호흡곤란 막 이런 거까지 오면 바로 네.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되긴 하죠. 그렇죠. 네, 난소 네. 과자극 증후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마지막 한번 코멘트 해주시죠. 난임 주사 자체가 또 아기를 좀 가지려는 목적으로 물론 놓는 것도 있지만 난임적인 부분에 뭐 도움이 되는 걸 일단은 주로 하고 부가적으로는 약간 여성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랑 결국 관련되는 거니까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주사 용법 잘 지켜서 좀 맞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